자, 안녕하세요. 매니레드입니다. 자, 4회 강의죠. 자, 음악교육론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음악교육론의 4회 강의는 음악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음악교육 과정은 이렇게 쭉 보면은 먼저 제가 이 음악교육 과정 강의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어, 이게 기초책이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사실 특히 이 교육과정의 변천 쪽에 대해서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게 정리를 해놨어요. 보통 우리가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전공 과목은 크게 세 가지죠. 서양음악사, 국악, 음악교육론 이렇게인데 각 과목마다 개론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개론서들 중에서 그나마 가장 가독성이 좋고 개론서들도 정확히 명료하게 떨어지는 게 음악교육론이에요. 그래서 음악교육론은 기초와 총론을 거의 뭐 구약과 신약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좀 농담 삼아라도 많이 항상 얘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이 음악 교육 과정 파트 분야에서는 기초가 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아예 배제를 시키고 그냥 제가 공부하는 내용과 여러 가지 자료들만을 제공을 해 드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이 강의 자체가 음악교육 기초 책을 한 바퀴 돌려주는 강의니까 그 처음 취지대로 갈까 좀 고민을 많이 했다가 제가 보기에는 기초 책 위주로 가면서 중간중간 좀 제가 알려드릴 내용이나 좀 추가해드릴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초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기초책에서 언급된 음악 교육 과정의 내용은 읽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힘들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마인드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인드맵을 먼저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6개의 챕터가 있어요. 이 교육 과정 내에서 기초책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번 1시간은 이 교육 과정의 개발과 음악과 교육 과정의 변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4개 파트는 다음 시간에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 그런데 이 15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정말 딸딸 외워야 되는 건데 그 모든 토시 하나까지만 딸딸딸 외워드리고 저도 다 그 노래를 만들었었는데 그런 노래들을 막 다 알려드리고 이러면 거의 한 10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근거해서 여기 뒤에 네 챕터 같은 경우는 같이 책을 보면서 밑줄을 긋고 좀 그렇게 제가 보기엔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과 꼭 외워야 되는 내용들을 알려드리면서 또 기회가 되면 노래도 조금씩 불러드리면서 그렇게 책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 과정은 제가 제공해드리는 그 자료가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개론서 위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제가 좀 추가하고 싶거나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추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음악 교육 과정은 먼저 음악 교육 과정의 개발 그리고 변천 어떻게 시대를 거쳐서 변했나 음악과 교육 과정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현재는 15 개정 교육 과정이거든요. 근데 바로 직전 버전이 09 개정 교육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09에 대해서 그리고 1호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챕터가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음악과 교육 과정 여기는 이제 변천에 대한 비교예요. 그래서 여기 변천에 대한 비교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교과서를 낼 때 어떠한 평가 기준이 제시되냐 약간 요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런 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한번 요런 게 있다는 거를 좀 봐야 되니까 그게 또 우리 강의의 핵심이죠. 기초를 한 바퀴 돌려드리는 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 때문에 기초 책을 막 아예 정통으로 한 바퀴 돌리기 요런 강의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음악 교육론 해가지고 기초와 총론을 합쳐가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논문이나 뭐 다른 개론서들 합치고 막 그래가지고 가르치시는 강의들이 더 많은 이유가 다 이러한 내용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용고시와 직결된 내용이 아닌 내용들이 많거든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교육과정의 정의에서 교육과정의 관심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이다.
그리고 항상 이 교육과정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면은 우리 선생님들 나중에 교육학 강의를 들으실 때도 이 교육과정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가르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어원은 뭐냐면은 라틴어인 꾸레레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 꾸레레는 명사적 의미가 있고 동사적 의미가 있는데, 명사적 의미는 경주로, 활주로, 뭐 경주로라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그리고 동사적 의미는 경주하다, 경주하는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꾸레레 같은 경우에는 명사적 의미 경주로, 동사적 의미는 달리는 과정과 경험, 체험 이렇게 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알아가야 될 것은 네 가지다. 첫 번째, 교육과정의 관심은 무엇을 가르칠까이다. 교육과정의 어원은 꾸레레이다. 꾸레레의 뜻은 명사적 의미는 경주로다. 동사적 의미는 경주하다, 달리는 과정이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의 개발로 넘어갑니다. 자, 교육과정의 개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5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교육목표 설정, 두 번째가 교육내용 선정, 세 번째가 교육내용 조직, 교수학습 과정, 교육과정 평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교육목표 설정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목표 설정하는 부분은 이제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첫 단계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목표에 따라 내용, 방법, 평가가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하고요. 일관된 목적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는 수업의 나침판이죠. 네,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한 문장으로, 뭐 하나의 키워드로 딱 이것을 가르칠 거야 라는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 목표에 따라 내용과 방법과 평가에 이제 살을 붙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 목표는 명확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일관되어야 되겠죠. 교육 목표가 막 이것도 가르칠 거고요, 저것도 가르칠 거고요, 이것도 가르칠 것 같아요, 막 이러면은 안 되겠죠. 정확하게 오늘은 성악 가곡인 까르비오 미오벤의 노래를 부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뭐 이렇게 딱 노래 부르는 건지 감상을 하는 건지 창작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딱 해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은 또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노래인지 창작인지 최대한 간단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교육 목표 설정이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우시겠지만 나중에 수업 시연을 하게 되시면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 목표를 직접 써보고, 그리고 수업 시험 문제들은 요새 그런데 교육 목표를 다 제시를 해줘요. 왜냐하면 교육 목표를 쓰게 하면은 평가가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교육 목표를 제시하면은 이것을 당신이 수업 시연을 해봐라.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 학습해야 할 교육과정 내용 및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한다. 목표가 설정되면 목표는 교육과정 내용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내용은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제대로 반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교육 내용은 뭐겠어요? 목표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교육 내용을 해야겠죠. 그 목표와 모든 교육 내용들이 연관이 되어 있으면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 체계적이고 섬세하게 교육 내용을 짜야겠죠. 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목표를 위한 내용이다. 네. 그래서 교육 과정의 내용은 목표를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더 암기하기가 힘들어요. 이러한 진짜 당연한 얘기, 이런 이빨린 소리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좀 부정적인 표현이죠. 아무튼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당한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암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오히려 더 문장 청킹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는 문장 청킹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은 교육학과 더 밀접한 내용이라서 이게 임용고시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분명히 음악교육과 뭔가 엮여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교육 내용의 선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타당성과 유의미성을 고려한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내용이 이제 목표 달성에 타당한지,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이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교육과정 내용이 유용한지, 실용성이 있는지, 그리고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에서 학습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학습이 가능한지 학생들이, 그리고 교육과정 내용의 내적인 외적인 관련성도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음악과 교육과정 내용 선정을 위해서 일단 학생들의 발달,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연령대가 몇 살이고 음악적으로는 어디까지 배웠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다 해보셨겠지만, 만약에 레슨이 들어왔다. 레슨에서 딱 들어오면은 처음 만나서 뭘 하죠? 이 학생이 피아노를 얼마나 치는지, 그리고 뭐 이 학생이 음악을 얼마나 아는지, 도레미파솔라시도까지 아는지, 아니면 C, D, E, F, G, A, B까지 아는지, 샷 부는 순서를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고 다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이 어디까지 배웠는지 진단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 내용을 이제 조직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계열성, 계속성, 범위, 통합성하고 보통은 이제 개개통이라고 외워요. 개개통, 범위 이렇게 외우고, 요 내용은 교육학에서 기출이 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교육과정 내용이 제시되는 시간적 순차성이 있다. 그러니까 계열성이 뭐냐면은, 일단 계열성은, 자, 그 전에 일단 이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것은 언제 무엇을 가르칠지를 정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자, 교육 과정 내용이 제시되는 시간적 순차성은 뭐냐? 자, 이게 뭐냐면은 1학년 때는 여기까지 배우고 2학년 때는 더 심화해서 여기까지 배우고, 그러니까 심화와 관련된 얘기. 예, 1학년은 어디까지 가르칠 것인가? 뭐 도레미파 솔라시도까지 알려줄 거야? 아니면은 뭐 조까지 알려줄 거야? 얘들이 메이저 마이너 개념을 이해를 할까? 뭐 하나의 조에, 하나의 음악에 어울리는 장조와 단조 스케일이 있는 거를 이해를 못 하겠죠. 1학년은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 이 학생들을 어디까지 가르칠지를 정하는 것. 네, 물론 이제 음악의 끝은 없지만 가르쳐야 될 어떠한 커리큘럼과 전체적인 양에서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얼마나 가르쳐야 될지, 뭐 중1, 고1 이렇게 그런 시간적 순차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냥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지, 뭐 심화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문장으로 써야 되는 때가 와요. 계열성, 특히 이런 내용들은 전공에도 많이 언급이 되고 중요한 내용이고 교육학에서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런 내용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교육학에서 나왔을 때 쓰는 버전 하나, 교육학에서는 그 채점하시는 분들이 내가 음악 전공인지 체육 전공인지 화학 전공인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교육학을 쓸 때는 내가 음악 전공이라서 이런 음악적인 이런 걸 절대 활용해서는 안 돼요.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오히려 더 못하는 팀 내요. 아, 이분은 이 시험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구나.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육학을 쓸 때는 그냥 뭐 국수, 사과, 은미채 다 포함, 뭐 진짜 중국어니 뭐 다 들어가잖아요. 비교과도 들어가고 막 서사, 뭐 사서, 네, 사서도 들어가고 요리도 들어가고 미용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뭔가 교육학을 쓸 때는 우리 음악 전공이 나와서 언급돼서는 안 된다. 언급될 시간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오히려 더 쓸 게 많고요. 그런데 음악 교육론에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됐든 음악이랑 연결 지어야 돼요. 예, 무슨 답을 쓰든 간에 특히 음악교육론 같은 경우 교육학 이런 게 정답이래도 문장으로 만약에 써야 된다. 진짜 뭐 단답형인 이런 거 빈칸 뚫어놓고 단어를 쓰시오 이러면은 이러면 당연히 이런 걸 써야겠지만 그 외에 전체적인 문장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음악이랑 엮어야 되는 쪽에 문제가 거의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음악이랑 엮어야 된다. 자, 요약하자 뭐다? 교육학에서는 음악 얘기하지 마라. 전공에서는 무조건 음악이랑 엮어라. 예, 요겁니다. 자, 계속성은 뭐냐? 반복이 되면서 폭과 깊이가 심화되어야 된다.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거 가르치면서
심화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중1 때 뭐 리듬만 알려줬어요. 뭐 그러니까 그 이제 나선형 교육 과정 기억나시죠? 브루노가 했던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그 나선형 교육 과정 이렇게 삥삥 돌면서 이제 막 음색, 리듬, 형식, 뭐 음리형 셈음 이래가지고 뭐 샘여림 뭐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음리형 셈음은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곡이 더 어려워지고 음역대가 폭이 더 넓어지게 되고 전체적인 뭐 음악적인 다이나믹 그런 것들이나 전체적으로 조금씩 더 심화를 시켜 나가자. 예, 그래서 이런 반복과 관련된 내용이 이런 계속성이고 반복이 되면서 폭과 깊이가 확대되어 가야 된다. 그게 뭐다? 계속성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 같은 측면에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어느 폭에서 어느 수준으로 가르쳐야 될지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 대표적으로 항상 이 범위 얘기하면은 나오는 게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예. 그래서 시간표를 짤 때 스코프라고 하죠. 스코프. 범위할 때 이제 스코프라고도 언급을 하는데 기초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지금 기초에만 나와 있는 내용만 싹 적은 건데 기초가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음악 교육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폭에서 어느 수준으로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통합성 같은 경우에는 학습된 내용들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학습된 내용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그래서 계속성과 계열성 같은 경우는 이제 종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종적인 조직이겠죠. 자, 계열성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자, 여기서는 뭐 가르치고 한 달 뒤에 뭐 가르치고 2달 뒤에 뭐 가르치고 한 학기 뒤에 뭐 가르치고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고 계속성 같은 측면에서는 1학년 때 뭐 가르치고 2학년 때 그거 플러스 뭘 가르치고 3학년 때는 그것들 플러스 뭘 가르치고 이렇게 뭔가 깊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통합성 같은 측면은 그러니까 가르친 내용들이 이제 다른 영역과 어떻게 상호 관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창, 기악, 창작, 감상들이 서로 어떻게 넘나들 수 있는가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수업 때 가르친 게 이 수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가르칠 다른 예를 들어서 뭐 노래 부르기를 했어요. 그 노래 부르기 수업을 했으면은 그 다음 수업 때는 듣기 수업이 감상 수업이 있겠죠. 그 감상 수업에서 이 노래 부르기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가져와서 같이 엮을 수 있는가. 네, 그것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성, 횡적 조직이라고 하고요. 통합성이 없는 지식은 뭐라 하냐면 전이가가 없는 지식이다. 전이가가 없는 지식이란 뭐냐? 자, 이것도 이제 교육학에서 다 언급이 되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학을 배웠어. 근데 우리가 수학을 배웠을 때 단순히 사칙 연산만 뭐 저 아이스크림 사러 400원짜리 사러 갔을 때 뭐 400원, 500원, 600원짜리 더하기만 할 때 그런 때에만 그럴 때에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문제 풀 때도 사용이 되고 게임 만들 때도 사용이 되고 다양한 영역에서 수학이 사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수학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딱 시험 푸는 용도만 수학을 배우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수학을 활용할 줄 모른다. 그러면은 그거는 통합성이 없는 지식이고 전이가가 없는 지식이고 그런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지식을 파생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수학을 배웠는데 과학에도 적용하고 음악에도 적용하고 체육에도 적용하고 게임에도 적용하고 음악에도 영화에도 적용하고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할 수 있겠죠. 음악도 마찬가지겠죠. 음악의 그런 작곡 만드는 기법, 코드를 만들고 멜로디를 쌓고 뭐 그 뒤에 사운드를 붙이고 녹화 녹음을 하고 그것을 이제 뭐 이곳저곳에 활용을 하고 그러한 전체적인 음악을 만드는 방법이 알고 보면은 집을 짓는 방법과 비슷하고 미술 작품을 만드는 방법과 비슷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뼈대를 먼저 만들고 살을 붙이고 옷을 입히고 색을 입히고 하는 거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게 뭐다? 통합성이다. 그래서 횡적으로 조직되었다. 학습된 내용들의 상호 관련성이다. 요거는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 해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교육 내용 선정과 조직. 자, 위에서 알려드렸던 이 선정과 조직 요 내용은 언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인지와 관련된 것들이라면, 교수학습 과정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학업 성취를 결과로 삼는 단계이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깊게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평가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내용, 그래서 교육과정 내용, 운영과정, 효과까지의 넓은 개념으로 쓰이는 게 교육과정의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해놨는데 사실 이 부분에 힘을 주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어 가지고 언급을 드렸고, 참 이런 걸 봤을 때 교육학이랑 전공 공부를 항상 병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또 새삼 듭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변천하면은 일단은 요거 외워야 돼요. 요거는 외워야 됩니다. 요게 오면 또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영역들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 교육과정의 변천하면 항상 교수 요목이 나오는데 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딴 건 몰라도 요거 외워야 돼요. 가기창감 기초일론이고 이게 가기창감이 됩니다. 2차 때. 그리고 3차까지 가기창감 음악적 감각. 그래서 1, 2, 3을 요렇게 묶어서 가기창감이 하나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 5, 6까지 묶어가지고 여기는 표감이 무조건 등장해요. 그래서 기표감, 표감, 이표감 이렇게 외웁니다. 4, 5, 6. 그리고 이 5차 때가 그 이제 머리 벗겨지신 그 전두, 네, 전두라는 분이 통치를 하실 때였다. 이런 거 충격요법 아주 굉장히, 그래서 좀 그 다른 거에 비해 제일 적죠. 제일 적고 여기가 두 개밖에 없는 거나 여기가 두 개밖에 없는 거는 달라. 여기는 이제 거의 뭐 관심이 없었다라는 말은 좀 자극적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이 당시 정세 특성에 의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없었다는 게 느껴집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해와 활동 같은 측면에서는 이제 융합과 여러 가지 좀 구성주의적인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 같이 외워볼게요. 자, 1, 2, 3차는 뭐가 공통된다? 가기창감이 공통된다. 1차는 가창기약, 창작, 감상, 기초이론. 2차는 가기창감, 딱 네 가지만 깔끔하게. 3차는 가기창감 플러스 음악적 감각. 그러니까 1차와 3차가 뭐 하나씩 붙죠. 1차가 뭐다? 기초이론. 그리고 3차가 뭐다? 음악적 감각이다. 자, 1차에서 기초이론은 기억으로 시작하고 3차에서는 이응으로 시작하잖아요. 자, 기억이 더 먼저죠. 그렇기 때문에 가기창감할 때 기초이론이 들어가는 거고, 2차는 가기창감 깔끔하게, 3차는 가기창감 플러스 음악적 감각 요까지 들어갑니다. 자, 4, 5, 6차는 뭐가 다 중복되어 있다? 표현과 감상이 있고, 기표감, 표감, 이표감 외우면 됩니다. 기본 능력, 표현 감상, 이해, 표현 감상 이렇게 된다. 자, 그런데 또 여기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는 기초 이론이고 여기는 기본 능력이에요. 또 같은 기시라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초 이론이고, 아무래도 이론은 좀 뭔가 교육학에 항상 초반 부분에 많이들 강조를 하죠. 네, 하죠. 그런 약간 이론. 그런데 이제 4차 보통 이제 교육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능력들을 중시하게 되니까 4차부터는 이제 능력이 된다. 자, 그리고 7차는 뭐다? 이해 활동하고, 그리고 이제 공구와 1호 계정으로 넘어가는데, 공구와 1호는 표감생이죠. 표감생. 그래서 표현 감상 생활화 그렇게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요 자료 만드는데 드는 에너지가 거의 뭐 요게 하나의 한 페이지라고 보면 되실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썼습니다. 거의 원래 한 7바닥 쓴 건데 한눈에 보기 쉽게 항상 이제 지식의 양을 줄여드리는 게 또 저의 임무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그걸 항상 원하시고 워낙 방대하니까.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차 교육과정 해가지고 진보주의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세 번째가 기능, 태도, 습관 등의 지도. 그리고 이제 1차 교육 과정의 특징은 뭐냐면 기능 연마, 감상, 창작, 음악의 생활화 이렇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험 중심 교육 과정. 자, 그래서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제 2차부터는 이제 1차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단편적인 지식을 중심으로 가르친다. 인격에 대한 그 교육이 소홀했다. 그리고 실생활과 관련이 없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 당시에는 경험 중심 교육 과정 위주로 갔습니다. 딱 봐도 이제 경험이 중요하다. 실생활과 관련이 돼야지. 이런 얘기가 하는 거 보아서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게 좀 느껴지죠. 그래서 2차 하면은 뭐다?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떠올라야 된다. 그리고 네 가지 지도 영역이 생깁니다. 가창, 기약, 창작, 감상, 가기, 창감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아무튼 이렇게로 추려진다. 그리고 경험 중심 교육이 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 느껴진다. 여기서. 그래서 기초이론을 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실생활과 더 관련을 지어야 되는 주장을 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 싹 정리한 내용들이 딱 기초에서만 언급되는 내용들이라서 정리를 해놨고요. 자, 3차 교육과정 넘어가겠습니다. 3차 교육과정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이제 스트림일 때였어요. 그래서 2차 교육과정의 문제는 경험 중심 교육은 교육의 질 향상에 무력했다. 예. 그래서 이제 학문 중심 교육사조가 나타나는데 1968년 국민교육 헌장도 나타나고 국민적인 자질을 함양해야 된다. 인간교육을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대표 학자는 브루너.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가르쳐드리는 내용들이 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지식들을 추려들여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만 간단히 지식의 정수들 위주로 먼저 이것들을 이제 장기 기억화 시키신 다음에 그 뒤에 살을 붙이는 쪽으로 교육을 하기 원해서 저도 항상 마인드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 교육은 학습의 질과 양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악 교육의 핵심은 음악의 기초 학력인 음감을 배경으로 독보력과 청음력을 개발해야 될 것을 강조했고요. 또한 전이가 높은 음악 교육을 실천할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자, 전이가 높은 음악 교육이 뭐냐? 여기가 항상 하던 얘기였어요. 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제일 중요한 내용을 가르치고 그 내용을 필두로 다른 영역의 전이가 되게 가르쳐라. 그래서 음악 교육도 그것을 실천을 추구한 거죠. 네. 그래서 음악적 감각 3차 보면은 음악적 감각 이런 게 있는 거죠. 이런 음악적 감각을 개발하는 것을 또 중시했고요. 그리고 또한 표현력, 이해력을 포괄한 음악성을 신장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차 교육과정으로 넘어갑니다. 4차 교육과정의 같은 부분은 인간중심 교육과정이 주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 3차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또 지적을 했는데 학습 내용이 너무 과다하다. 학문중심 교육과정이라고 지식의 정수만 너무 알려주는데 학문중심 교육과정도 어떻게 보면 추린답시고 추리는 걸 중시한 건데 그것도 과다하다고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중심 교육과정은 항상 학문중심 교육과정 뒤에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너네는 전인교육이 소홀하다. 이렇게 무조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교육, 일반교육이 소홀하다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전인교육과 인간교육이 미흡하다. 정의적 측면이 소홀하다. 요 얘기. 너무 공부 얘기만 한다. 그래, 지식의 정수 그 얘기만 하는 거 좋은데 너무 애들이 기계처럼 변하지 않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간중심 교육과정 가서 올바른 정신과 튼튼한 몸을 가진 사람을 추구하고 다 보면은 인간중심 교육과정의 느낌이 납니다. 취향이 고상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신비적인 사람. 그래서 만약에 요걸 딱 가려요. 이렇게 가리고 요것만 보여줄 때 아 이거 인간중심 교육과정인데 4차이겠거니라는 생각 필이 좀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취향이 고상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신비적인 사람.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인간을 존중하며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주체적인 사람. 전인적인 발달을 도와주어야 한다. 아무튼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괄적 음악 교육에 최초로 관심을 가졌던 때예요. 70년대거든요. 70년대. 네, 그래서 이광숙 교수님이 이제 포괄적 음악성에 대해 얘기를 했고요. 어시어지 음공요, 리가 화형 강속음, 모음 포괄. 이게 포괄적 음악성에 대한 제가 알려드린 문장 청킹이었죠.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든 음악의 공통인 요소인 리듬, 가락, 화성, 형식, 강약, 속도, 음색이죠. 예, 음색을 활용하여서 모든 음악적 경험을 모든 음악 요소를 포함해서 가르치는 것.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광숙 교수가 했던 게 또 뭐가 있었죠? 개음종포가 있었죠. 개념적 접근법, 종족음악의 가치, 포괄적 음악성, 음이 뭐였지? 잠시만 보겠습니다. 음악 학자, 여러 음악 학자 이론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한국 음악 교육사에 등장을 하겠죠. 계음적 음악적 모국어. 맞다. 음악적 모국어였죠. 이게 몇 페이지다? 5페이지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원래 이런 게 이제 무한 반복입니다. 계음 종포해서 개념적 이광숙 교수 개념적 접근법 얘기를 했고, 음악적 모국어 얘기했고, 종족 음악의 가치 얘기했고, 포괄적 음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게 4차였다. 그리고 이제 5차 교육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5차 교육 과정이 신군부 세력,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87년이고요. 교육 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주기적 교육 과정 개정의 필요성과 상황 변화 대처를 위한 필요성에 의해 개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항상 독재였고 쿠데타였고 신군부였고 계속 그냥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들 쓰면서 좀 약간 정부 눈치만 봤다, 워낙 폭력적이었어가지고 이런 얘기, 그런 거 한번 생각. 5차가 아무튼 약간 좀 슬픈 시대였다. 4차 교육과정 문제는 뭐였냐? 영역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었다. 4차 뭐 이렇게 요거밖에 없는데 요것도 세분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감으로 줄여버립니다. 뭐 당시 임용고시가 아마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 좀 그나마 좀 외울 게 없어져서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과 정보화 사회를 이제 개방했고, 국제화 사회, 다원화 사회, 자유민주주의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교육 과정의 적정화, 내실화, 지역화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악성 개발을 위한 내용을 구성을 하였고요. 개념적 지도를 하였고, 활동이 중심이 되는 음악 교육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통합적 학습이 학습 방법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통 음악을 강조했다는 거, 요게 조금 특징입니다. 이제 국악에 대한 중요성이 스멀스멀 기어오르는 게 언제다? 5차이다. 요거 좀 중요합니다. 요거 빨간색으로 표시해 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목표 4차와 같습니다. 표현과 감상의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지도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4차보다 간결해졌다. 관심이 없지 않았을까? 전두. 그리고 개념적 접근법. 그리고
창의적 음악 활동이 언급이 되었다. 자, 교육과정 넘어가겠습니다. 자, 6차 교육과정도 5차 교육과정의 문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전두환 정부였으니까 중앙 집권적인 면이 비판을 받았겠죠. 그리고 교육과정 구조가 경직적이었다는 점이랑, 그리고 시대 학문 개인에 부적합했다, 비효율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정이었다.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서 폐쇄성과 경직성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두환으로 인해서 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을 했고요.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교육과정 분권화, 다양화, 내용 적정화, 운영 효율화 등의 보다 더 진취적이고 발전된 것을 제시를 한 게 몇 차 교육과정이다? 6차 교육과정이다. 그래서 근데 뭐 딱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 입장 얘기가 나와서 창조적 인간을 육성한다, 전통 음악 학습을 강조한다, 표현 중심 학습 강조, 감상 통한 음악적 정서 순화, 음악 구성 요소 원리 이해, 다양한 음악 활동 통한 음악성 개발이 있고요. 실음에 의한 표현력이 있고 표현력 육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5차에 대한 학년 목표가 없어졌고요. 성격과 내용 체계가 신설되었고 음악 교육의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격 측면에서는 이제 음악 교육, 학교의 음악 교육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성격에 대해 적어 놓았고요. 그리고 내용 영역에서는 이표감, 이해, 표현, 감상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 내용 해가지고 다양한 음악의 심미적 체험에 대해서 지도를 했고요. 음악적 능력의 향상 그리고 풍부한 정서 함양을 위한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도 및 평가상 유의점에서도 이제 방법과 평가로 나누어서 진술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6차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막 청킹해주고 외울 것들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외우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7차 교육과정은 97년에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도 7차 교육과정의 연장선입니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안 알려주는 것도 많고,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고 고사장까지 들어가시는 쌤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나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아무튼 07 개정, 09 개정, 15 개정까지 전부 다 7차 교육과정의 내에서 부분적으로 개정이 된 거지 8차 교육과정은 아직 없다. 이런 점은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가 되죠. 인터넷이 보급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육성할 것을 내세웠고요.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첫 번째,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하는 기초 기본교육에 충실한다. 기초 기본교육인데 뭘 함양한다? 인성과 창의성.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주도 능력. 그리고 학생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천할 것. 그리고 지역 및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의 중점 방향에서 포괄적이고 연계성 있는 음악과 교육 과정, 우리 음악 문화 창달을 위한 국악 교육, 활동 중심의 음악 교육,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 신장 위한 음악 교육, 타당성이 있는 음악의 평가를 두었다. 그리고 내용 체계에서 이해 활동, 이해 영역은 리가 화형 샘밤, 영역은 각이 창감 이렇게 됩니다. 이해와 활동 영역이 여기가 중요해요. 이해와 활동 영역이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음악적 개념의 이해와 음악 활동이 의미 있게 연계되어서 지도되어야 한다. 그래서 구성주의적 철학이 나타났고 문제 해결력, 창의력이
이 중시되었고요. 수행평가를 제시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외우는 2015 교육과정에 매우 근접하고 익숙한 단어들이 7차 교육과정에 등장하고 있는 게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조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외우는 교육과정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차 교육과정부터 7차 교육과정까지 기초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또 제가 블로그에 또 나름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구성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보면은 음악과의 일반 목표, 국민학교란 단어가 등장하죠. 그리고 학년 지도 목표가 있고요. 2차는 목표, 학년 목표, 지도 내용, 지도상 유의점. 3차는 목표, 내용, 지도상 유의점. 4차는 교과 목표, 학년 목표 및 내용 지도,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6차부터 이렇게 좀 간소화된다는 거. 그래서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성목 내방평 이렇게 해가지고 6차, 7차, 07까지가 성목 내방평으로 가고 29 이제 09는 추구하는 인간상, 학교급별 목표, 영역과 기준, 교수학습 방법, 평가 이렇게 가고요. 2015년은 성격, 목표,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이제 목표가 변했다. 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목표가 자 2009년에는 뭐 음악 향수 능력 배양, 창의 인재 육성, 전인적 인간 육성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악곡과 활동을 통한 음악 미적을 경험을 하고 기초 기능, 연주 기능, 창의적 표현 능력, 감상 능력, 개발, 음악의 생활화를 이제 이런 것들을 목표로 두었는데 2015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지금이 15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전 공부 개정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바뀐 점을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또 이제 목표니까 목표가 이렇게 바뀌었다. 음악 향수 능력, 뭐 창의 인증 요소 이런 것보다 이제 음악 정서함양, 표현력 개발, 자기 표현, 자아 정체성, 소통 능력 이런 게 있고 그대로 중복되는 게 전인적 인간 육성. 요게 그대로 중복되어 있죠. 요게 그래서 다른 건 까먹어도 얘는 기억한다. 해야 된다. 전인적 인간 육성. 그리고 다양한 악곡을 활동을 통한 음악 미적 경험이 음악의 구성 및 표현 방법의 이해로 바뀌었고 기초 연주 창의 표현 능력이 기초 연주를 바탕으로 창의적 표현 능력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여기에다가 더 포커스를 둔 거죠. 그리고 감상 능력 개발이 아니라 역사 문화적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맥락을 더 파악해서 음악을 감상하는 감상 능력은 뭔가 조금 더 포괄적이었다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거죠. 이제 역사 문화적 맥락을 파악하고 그걸 통해서 음악을 감상을 해야지 학생들이 더 음악 감상을 더 깊게 하지 않겠냐 그런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또 융합교육도 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번에 또 역사와 문화적 맥락 속 하면서 종족음악학자에 대한 기출문제가 또 기출이 됐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변했다는 점 기억하면 좋고요. 그리고 표현감상 생활화 영역별로 구체화되었다. 요 얘기도 하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목표의 변천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다 자료에 넣어놨어요.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의 변천 해가지고 내용은 2009년에는 표현 감상 생활화로 영역이 되어 있고 2015년도 마찬가지로 표감생으로 되어 있죠. 자, 근데 2009년에는 보시면은 표감생으로 나누어서 제시되어 있는데 학년군별 위계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영역과 내용의 학년군별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보면은 성취 기준이란 게 다 있어요. 되게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 3, 4수 하신 분들은 다 암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 그런 거 성취 기준과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를 많이들 암기를 하시니까 선생님들도 공부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음교론, 서음사, 국악 이 세 가지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사이사이에 뭘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5개라고 보거든요. 공부해야 되는 게 서음사, 국악, 음교론 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까지 이렇게 총 5개를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 이제 하루에 공부를 마칠 때, 예를 들어서 뭐 밤 10시까지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마지막 9시부터 10시까지는 항상 딱 1시간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외우는데 시간을 투자했고, 뭔가 약간 머리 식힐 때 그거를 공부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막상 딱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제일 설레는 시간이거든요. 아, 하루 동안 공부 열심히 했고 이제 집에 가기 1시간 딱 남았는데, 즐겁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한테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항상 힐링 타임이었습니다. 마치 불금, 그 파블로브의 개처럼 저는 종소리를 치면은 침을 흘리는 것처럼, 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딱 얘기를 하면은 집에 가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소소한 재미를 찾으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해 영역은 이제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표로 제시를 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 너무 다 디테일한 내용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교육 과정이 어렵게 안 나왔어가지고, 그리고 표감생으로 나누어 제시했고, 음악 학습의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및 기능을 제시하였다. 학습 영역 및 학습 내용의 학년군별 성취 기준을 제시하였다.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기준 해설을 제시했다. 영역별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학습 방법도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의 발달 단계와 능력 수준, 흥미도, 지역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계획. 그러니까 학생이 얼마나 발달했고 학생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학생이 흥미는 어떤지, 그리고 학생이 어디 사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수 학습을 계획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시골에 사는 학생들, 그래서 많은 문화적 혜택이란 게 있죠. 그래서 특히 이 문화 같은 측면은 정말 티나지 않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뭐 진짜 그런 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도심지에서 자라왔었는데, 가끔 대학생 때 새로 알게 된 이제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버거킹을 한 번도 막 이렇게 못 가봤다. 그래서 막 버거킹 가서 막 되게 막 행복해하고 신기해하고 막 그러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 이제 막 문화적 차이에서 그게 뭔가 누리는 사람들은 이게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또 못 누리는 사람들은 이게 또 못 누린다고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 누리면 그래, 뭐 나중에 누리면 된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스런스런 넘어가는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약간 문화적 수준을 고려를 해서 교수학습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음악도 일종의 문화죠. 그 전라도 가면은 국악 학원이 피아노 학원보다 많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렇고요. 학습 내용과 학년 수준에 맞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수법과 자료를 활용한다. 지역과 학교,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재구성한다. 실험을 통해서 음악적 경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악을 가르치려면은 무조건 일단 눌러보고, 들어보고, 연주해보고, 쳐보고, 선생님 거 바로 보고 따라해보고, 이게 거의 한 95% 이상은 지배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정말 꼭 이론을 알려줘야지 음악적으로 한 단계 성장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딱 이제 이론을 꺼내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별 연계성을 고려한 교수법을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다양한 교수 전략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
개별 모둠별 학습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학습도 요즘 굉장히 많이 거론되는 트렌드 중 하나죠. 이제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죠. 그 제 블로그에 또 프로젝트 학습 치면은 나와요. 그래서 또 그거 한번 글 읽어보시고요. 다양한 매체와 미지털, 자 얘네도 디지털 미디어의 활동, 오타가 있다. 학생의 요구와 학교 실정에 맞는 악기 선택을 지도한다. 타 교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2009는 07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1호에서 공구와 동일하고 요게 하나 들어갑니다. 교수학습 방법을 내용체계항으로 이동해서 내용체계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제시가 되었다. 자, 요런 거 형광펜 치세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09랑 07에서 교수학습 방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뭐 쓰시오 이런 거. 이제 임용고시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노량진 같은 사설 문제는 많이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평가 방법의 변천인데 이것도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1호가 아니지만 이런 07을 또 읽어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가 또 1호 개정 교육과정만 계속 외우면은 이런 09, 07, 07차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그 숲을 보는 안목이 길러질 수가 없죠.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이 문제 나오면은 내가 공부한 것들이 안 나오니까 또 공부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게 되고 그러면 또 이렇게 좌절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항상 겸손한 자세로 어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은 없나, 어디 내가 간과했던 부분은 없나, 소홀했던 부분은 없나 계속해서 생각하고 정성을 들이는 그런 공부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은 어떻게 변했을까? 자, 먼저 교육과정에 근거한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은 평가, 그리고 다양한 평가 도구 및 방법을 활용한다. 단위별, 여기서 말하는 단위별은 교육청,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별, 지역별, 학교급별, 학교별로 학생과 학교 상황에 맞는 평가 범위와 수준을 고려한다. 각 영역에 맞게 평가 내용, 도구, 방법을 활용한다. 교수학습 계획과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학습 지도 계획 및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그리고 영역별 평가 방법을 내용체계항으로 이동하여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으로 제시한다. 요렇게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가 또 제가 뽑아놓은 또 봐야 될 자료들 중 하나였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기초체계 요런 내용 나옵니다. 보면은 좀 이쁘게 정리를 잘 해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는 7차부터예요. 1호부터 보는 게 아니라 항상 7차부터 요렇게 1호까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7차부터 먼저 보면은 자, 먼저 내용 영역은 2활이죠. 2활. 자, 이해와 활동이 되어 있고 이해와 활동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해 영역의 화음을 화성으로 대체하였다. 학년군별 3, 4, 5, 6, 7, 9, 10학년과 학년별로 내용을 제시했다. 국악 내용을 상세화시켰다. 요거 밑줄 쳐주세요. 요거. 그리고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제시했다. 무슨 뭐 교과서에 보면은 민요 파트 많잖아요. 모리화라든지 중국 민요라든지 뭐 라쿠카라차라든지 뭐 그런 거. 뭐 닐리리 만보라든지 그런 거. 그리고 07년도에 가면은 활동 이해 생활화로 나누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활동의 요소와 이해 요소를 하나로 묶어서 제시를 했고요. 음악 내용을 적정화,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악 내용을 늘렸습니다. 상세화. 세계 음악을 제시했고 음악의 생활화가 제시됐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더 구체화가 됐죠. 국악 내용의 상세화는 그대로 갔는데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이 세계 음악으로 됐고 심지어 음악의 생활화 측면이 언급이 되었다. 자, 요게 또 형광펜 치세요. 이게 또 새로 추가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구 넘어가시면은 표현감상 생활화로 나누어 제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자, 여기서부터 학년군별 위계성을 지닌다. 그래서 3, 4, 5, 6, 중 1, 2, 3 이렇게 되고 학습 영역 및 학습 내용의 학년군별 성취 기준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이해 영역을 음악 요소 및 개념표로 제시되었다. 여기 또 나옵니다. 요거 형광펜으로 치세요. 이해 영역을 음악 요소 및 개념 제기표로 제시하였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표현 감상 생활화로 나누어 제시했고요. 음악 학습의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및 기능 제시, 학습 영역 및 학습 내용의 학년군별 성취 기준 제시,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기준 해설 제시, 영역별 교수 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 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요번 강의까지는 교육 과정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한번 쭉 훑어봤고요. 외우면 외울수록 좋으나 주로 7차에서 07 이후로 봐라. 그리고 공구에서 이해 영역을 음악 요소 및 개념 체계로 제시했다. 이 부분도 한 번씩 더 숙지를 하시고요.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 강의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구와 1호 그리고 1호 교육 과정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 매니네이였습니다.